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트입니다. 다소 긴 연휴였습니다. 며칠간 쉬고, 첫 번째 전쟁터에 또,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상승보다는 하락이 꽤 많았고, 또 강한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런저런 낙폭을 키운 종목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현재 시점은, 일단은 나스닥 선물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가능한 양으로 전환되기를 또 응원하면서 네, 영상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제 생각에는 낙폭 과대한 종목이 사실 많긴 많아요.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내가 보유한 종목들 중에 손쉽게 떠나보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 그리고 뭐 낙폭 과대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봉과 음봉이 어떤 그 깊이를 봤을 때 지난 이제 뭐 예를 들게요.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날 연속적인 하락 이후에 이날도 플러스 3% 2%권에 놀다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떨궈주죠. 네, 이럴 때 어쩔 수가 없어요. 버텨야 돼요. 참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더럽고 힘들고 정말 그런데 잘 버티다 보면 또 오늘도 이렇게 강세 일봉이 또 나오잖아요. 예,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종목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이번 주 좀 묵직하게 긴 호흡을 좀 버티다 보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때 꼭 SK바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지만 추세 우하향 추세를 근접을 할 때 혹은 돌파할 때 그럴 때 현금이 없으신 분은 이럴 때 지금 덜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SK바사를 대표적으로 제가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구간은 관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중이 좀 없다. 그런데 하락폭이 좀 크다. 그러면 담아가야 될 위치. 매수의 위치이지 손쉽게 떠나서 보내는 손실을 확정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버텨보면 분명히 네, 매도할 위치가 옵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고 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하고요.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항상 좀 체크를 해보세요. 네, 외국인과 지금 기간에 뚜렷한 3일 이상의 또 순매수 기조가 나왔고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제발 좀 개인화 좀 팔자 하는 흐름 계속적으로 좀 팔았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연기금과 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기를 또 응원해 보면서 지금은 조금만 더 버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봐서는 30만원까지 열어두고 좀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 좀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관련 뉴스는 계속 챙겨 보셔야 되겠죠. 네, 코로나 백신 글로벌 인사 3상 윤곽이 좀 잡힌 듯 하고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포함해서 5개국 이상 뭐 더 많은 나라가 3상의 기대감을 안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러브콜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기다려 보고요. 또 차트로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최대 거래량이 발생될 이날 있죠. 이날의 시초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또 말을 안 듣네. 네, 20 얼마죠? 네, 239,500원 대략적인 가격대인데 만약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안착 보이고 다시 한번 5일선 해보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확대해도 더 많이 확대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두 달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에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고 네, 기술적 어떤 매매 관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된 시초가를 회복한다. 그 회복하고 안착한다. 근데 그런 시점에 다시 한번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5일선을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동일시 같은 시점에 나온다고 보면 좀 공격적으로 베팅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관점에서 그러한 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 심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 전 고점이죠. 고점의 그 라인대와 저점의 라인대에서
어떤 그 폭의 레인지를 봤을 때는 고점과 저점의 중간 레벨에서 지금 횡보 등락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을 버티는 상황이다. 네, 잘 견디다 보면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이전 전고점을 좀 도달하는, 공략하는 시점은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묵묵히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패밀리 분들에게 좀 공유드렸던 좀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좀 놓쳤는데, 네, 바로 이거였거든요. 장중에 너무 아까웠어요. 예, 저는 10월 말쯤, 11월쯤에 리비안 관련주 강세 예상을 좀 했었는데, 대장주는 이제 에코캡이었고요. 그 대원 하성, 대우 에이텍까지 좀 보면 어떨까라고 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공략을 하지 못했던 종목, 에코캡이 오늘 또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냐면, 항상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데, 이때 공략을 못 들어갔죠? 그러면 점 상한가 갔던 가격대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맞죠? 네. 거래가 없을 때 그 끝점들을 잘 챙겨 보세요. 끝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점들, 뭐 대략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만약에 내가 공략이 들어갔다, 선미에서 들어갔다. 저는, 공략을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못 들어갔는데, 여기 끝점을 챙겨보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 내가 안테나 매수했죠. 10%, 뭐 10%, 이제 100만원. 예를 들게요. 100만원, 뭐 100만원 병을 샀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하게 거래가 약간 좀 이전 거래량보다는 더 크게 발생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하는 9,000원대 라인을 챙겨두고 라인을 그어놓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돌파할 때 또 돌파 매매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분봉을 보고 분봉을 보고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럴 때 맞죠? 참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쉽사리 뭐 공략을 못한 분도 많겠지만 항상 점 상한가 갔던 종목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낙폭 과대 뭐 기간 가격 조정도 별로 보이지 않고 어떤 지금 오른쪽으로 행보한 종목은 다시 한번 5일선을 강하게 회복할 때는 한번 단기 단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패밀리 분들 중에 또 공략하신 분 있죠? 꼭 댓글 인사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뭐 공략이 못 들어갔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가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 내일은 또 시가 갭상 뜨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시가 이상 급등할 때 좀 챙겨보시고, 절반 정도는 일단 5일선 이탈 전까지 한 번 더 스윙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장주 관점에서 리비안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원 하성도 좀 잘 가고 있네요. 네, 참 좋다. 예, 차트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맞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음봉 보이시죠? 여기 음봉 말고 최근 음봉에서 중심 라인을 꼭 또 챙겨보고, 기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인을 그어서 중심선에서 그려볼게요. 중심선에서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거든요. 네,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매매가 가능해요. 손절가 정해놓고. 그래서 오늘도 재차 5일선 회복과 동시에 12%까지 또 큰 상승이 나왔다. 끝까지 스윙으로 가면 좋을 건데, 이전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일단 3, 4일 정도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가에서 또 번쩍하면 익절을 챙기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흐름을 잘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 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IOK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공략했던 종목인데, 이때 공략을 해서 일단 익절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손절하신 분도 있고,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때까지 들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 주봉을 보면요. 네, 주봉의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떨어질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주봉을 열어놓고 보면, 우하향 추세, 여기죠? 우하향 추세를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돌파하고 지지가 보면 다시 한번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심 레벨까지 크게 한번 또 솟구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관련 뉴스 잘 챙겨보세요. IOK가 어떠한 기업인지, 어떠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연말에 또 어떠한 또 중요 이슈를 안고 있는지 챙겨보시면서, 현재 구간은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시가에 눌러줄 때, 5일선 터치할 때 혹은 21선까지 눌러주면 매수해서 번쩍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 여기 보이죠? 201선과 120일 사이에서 2,000원대에서 한 절반 정도 이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는데 5일선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비중은 또 다시 5일선 매매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종목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기 최대 매물대 보이시죠? 네, 2,000원 이상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도 되게 많습니다. 네, 세력이 크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없는 상황, 다시 한번 거래가 크게 동반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지루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또 2, 3일 번쩍하게 되면 그때 단기 익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IOK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안고 계신 분, 또 뭐 제 방송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 방송을 보시고 또 제 의견을 참고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 너의 저점은 대략적으로 여기구나. 크게 내려갈 폭은 작을 것이고, 만약에 공략이 들어가면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니라 가능한 시가 이하 눌러주면 이럴 때 5일선 근접에 더 매수하고 손절가는 21선을 잡으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매수와 매도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보고 공략을 하시면 돼요. 모든 종목들이 뭐 이렇게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또 다 매수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최근은 또 3일간 올라간 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려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줄 때, 눌러줄 때 매수가 공략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크게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뭐 재료가 끝난 건 아니고 세력이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5일선과 지금의 시초가, 캔들이 형성되는 폭이 좀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또 벌어져 있으면 오므라들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어제든 공략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방망이는 짧게 잡고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것이다. 줄 때 챙기는 것이다. 맞죠? 지난 금요일은 또 23%까지 상승하고 또 꼬리가 만들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략이 들어갔으면 11%까지 올라줬는데 그냥 안고 있지 마세요. 네, 제가 뭐 강조했던 종목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매매의 관점에서 5일선 터치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거래가 크게 터지고 분명히 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내려주고 엉덩이를 쭉 빼고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의 기준, 네, 벌어질 때는 만약에 공략 들어간다고 하면 짧게 먹고 나온다. 짧게 먹고 나온다. 그렇게 또 단기 단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죠. 이 종목은 장중에 약간 꼬리를 좀 깊게 꼽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 최대 거래량이 발생된, 여기도 발생이 되었고 여기도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무엇이다? 5일선을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단기 이제 100일로 보면 최대 매물대를 근접을 해서 지금 계속 횡보 등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장중 최대 매물대 돌파하고 좀 다시 매물이 좀 쏟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만약 매매를 한다고 보면 3,600원, 네, 여기를 아주 좀 짧게 손절가를 잡고 볼 수는 있어요. 자기만의 손절가를 잡고 가야 돼요. 이전 전고점 부근을, 고점을 여기 보이시죠? 끝점과 최대 매물대에서 중간 레벨 혹은 5일선 기준, 여기를 짧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손절가를 자칫 잘못해서 못 잡고 가면 이렇게 또 물려버리거든요. 물리면 또 답이 없어요. 무조건 지금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필히 자기만의 철저한 손절가를 잡고 가야 된다. 아니면 들어가지 마라. 공략하지 마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인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 KC를 좀 자주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기 스윙으로 가는데 자기만의 단기 목표 가격은 들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찍고 바로 내려왔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목표 가격은 2,750원, 2,700원 금방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내려온다. 자기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봐서는 더 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분봉을 봐서 약간 꺾이는 흐름이다.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해도 괜찮죠. 네, 괜찮고 다시 눌러주면 또 재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또 5일선과 여기 좀 이격도가 약간 벌어진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면 50% 비중, 절반 정도는 끝까지 스윙으로 가져가되 또 절반 정도는 항상 고점 매도,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이런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패밀리 분들 텔레그램에 정확하게 또 안내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중기 스윙 종목이라 하더라도 안고 가지 말고 그냥 묻어두지 말고 항상 노력을 해서 3일째, 5일째 반짝한 종목은 일부 매도해보고 내려오면 재매수, 그렇게 보시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 노력해보세요. 네, 실력이 점차 늘어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장중 일성건설이 좀 낙폭이 컸었죠. 네, 마이너스 11%까지 쭉 내려왔다가 또 장중 2%까지 쭉 올려주고 정말 좀 컨트롤하기 힘든 종목인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21선 이탈 전까지 그냥 끝까지 들고 가보자. 혹은 11선이 아마 6,000원대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뭐 11선을 보고 매매를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장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1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겠지만, 그렇게 또 잘 맞지는 않은 듯 하고, 네, 좀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네, 생명선,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냥 일단은 가보자. 네, 그런데 어떤 분이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단 한 번이라도 일성건설을 매매를 해왔고, 그리고 나에게 두 자릿수 숫자의 수익을 준 분의 입장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겠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못하고 어떤 특징과 특성, 어떤 패턴을 알 수 없다고 하면 공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또 심플러의 실전 매매의 또 중요한 원칙이지 않을까. 저는 오랫동안 이 종목을 봐왔고 수익도 한 번씩 챙겼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 있게 영상에 혹은 텔레그램에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매매하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여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제 기준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서 이제 거래 좀 터지고 상한가가 나왔죠. 여기에 중심선을 좀 그어보세요. 네, 그어보고 이탈을 하게 되면 좀 팔아보고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 좀 사보고 그리고 지지를 보이면 홀딩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되 마지막에는 절대 이 종목은 세력 패턴 쪽이긴 한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21선을 깨면 안 돼요. 네, 그 추세가 이탈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또 심리가 또 악화돼서 투심이 약화되면 또 뭐 매물이 막 쏟아지겠죠. 가능한 절대 이 종목은 21선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 보셔도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면서 방망이를 짧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나오죠. 이렇게 과대가 나오면서 MACD가 음에서 양으로 자는 이런 시점에는 단기 플레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번쩍번쩍하죠. 네, 이럴 때 충분히 단기 단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고 내가 차트 매매 좀 한다. 영상을 좀 많이 봤다. 좀 자신감 있다. 고수의 길로 더 가고 싶다. 그러면 항상
또 관심 가지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관련주도 좀 잘 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 종목은 번쩍번쩍 할 때마다 익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DSR 부강산업, 한국선제, 경남스틸 이렇게 네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SR 제강은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절대 접근 불가. 혹시 갖고 계시면 시가 이상 번쩍한다. 그러면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가 이상 매도하고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또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경남스틸, 한국선제 이렇게 보강산업, 그 다음에 DSR. 혹시 모르니까 다 체크해 보세요. 종목마다 대선 테마주 신용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7, 8 이상 되는 종목들은 가능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하나 더 이제 구비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 날 때 뭐 장중이거나 또 장 시작 전에 좀 남길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또 특징주, 장중 급등주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뭐 크게 제가 두려움 없이 뭐 제가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장중에 또 이러한 종목 관심 가지면 좋겠다. 또 이렇게 위험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체 영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짧게 뭐 한번 남겨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면 그냥 제 영상을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구독도 한번 해 주시고요. 좋아요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네, 구독을 뭐 해 보시다 보면 그런 장중 또 괜찮은 종목들도 네,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좀 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예.